개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팔게 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그건 다 알죠? 이번엔 고가주택은 어떨 건가? 고가주택은 이렇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은 6억 원인데 양도가액이 10억 원인, 그러니까 6억짜리가 15억 원을 올랐어요. 이랬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9억을 초과되는 것까지 이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럼 세금이 얼마 되느냐? 취득가격이 6억이고 양도가격이 15억 원인 고가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팔면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가정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2020년은 양도시 2년을 거주해야 되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주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계산 방법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2020년도에는 2년을 거주해야만이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80%를 받아요. 이 2년을 거주하지 않고 10년 있다 팔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 20%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계산해 보면 양도액을 15억에 두 가지 20년을 양도할 때 2년을 거주한 거와 안 한 거와 비교를 해보면 취득가격이 6억이면 필요경비 없다고 가정하면 전체 양도 가격은 얼마냐? 3억 6천만 원이 돼. 이것도 당연히 3억 6천이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서 80%를 공제하게 되면 여기는 2억 8,800이 돼요. 여기는 7,2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걸 빼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여기는 7,200만 원이 돼요. 여기는 2억 8,800이 되는 거죠. 기본공제 250 빼면은 여기는 개인 2년 거주했을 때 6,950이 되고 여기는 2억 8천만 원이니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 적용받냐 20% 적용받냐 이 차이점이죠. 얘 양도소득 금액은 여기는 1,146만 원인데 여기는 8,900만 원이 되고 지방소득세 10% 114만 6천 원. 그래서 총 납부할 금액이 1,260만 6천 원인데 여기는 9,700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 보유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거주도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같다. 특히 2021년 내년부터는 거주가 50% 보유가 50%를 갖다가 이제 절반해서 장기 보유 특별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거주 안 했다고 하면 거주에 해당되는 장기 보유 특별 못 받는다는 걸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중개 수수료는 보통 이와 같이 나와요. 이게 매매 같은 교환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분의 6에 해당이 되고 한도액은 25만 원. 보통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매매라고 하는데 0.5%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을 많이 하죠. 이렇게 임대차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제3자에게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한번 보면 양도가액에서 이제 취득 금액 그리고 필요 재경비를 뺀 다음에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1년에 한 사람당 250을 하니까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각각 250씩 받아가지고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나오면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에서 우리가 이제 1년 미만에 팔면 40%, 1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6에서 42%, 그리고 누진공제를 빼고 양도소득세 산출하면 돼.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가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억 원에 사가지고 1년 이후에 3억 4천에 팔았다. 그러면 아파트가 3억 원이고 소유권 이전비가 400만 원이고 중개수수료 팔 때 중개수수료가 120만 원이다. 이거에 대해서 4%니까 0.4%니까 120만 원이고 매도시 중개수수료가 살 때의 중개수수료가 이거고 매도시 중개수수료가 3억 4천만 원에 이 0.4%니까 130만 원. 여기에 양도세와 주민세에 해당되는 거 지금 지방소득세죠.
해서 취득해서 매도할 때까지 들어간 자금은 3억 1,051만 7,231원이다. 이걸 갖고 우리가 양도세를 이제 하고 비용을 다 계산하면은 등기할 때 비용은 이 금액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도세를 계산하면 양도가액이 3억 4천만 원이고 취득가액은 3억, 필요재경비 660,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양도차액이 3,339만 1,919원. 여기다가 장기보유 특공제를 이제 계산하고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다가 기본공제 250을 뺀 다음에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에다가 그 15% 양도세 15%를 계산하고, 왜냐면 요 범위 내 요 계산하니까 3,089만 1,919원이면 15% 과세 구간이고, 여기다가 그 6%에 해당되는 이 그 108만 원 누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은 355만 3,708원. 요게 10%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면 요거 포함해 가지고 한 380만 원짜리 정도를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아파트를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1억 1천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3.4%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이자는 1억 1천에 대한 3.4% 1년분 하니까 374만 원이 나와요. 포함하니 아파트 구입해서 팔 때까지 소유자금은 3억 1,425만 7,230원이 되지만 대출금액 1억 1천을 빼면 현금 투자는 2억 1,425만 7,230원을 그 투자해서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니까 총 수익 금액은 이걸 투자해서 이걸 번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걸 갖다가 1가구 1주택으로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아서 판다면 양도세와 주민세만큼은 우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살 때는 지금과 같이 이제 개인을 해서 팔 때는 1년 미만일 때, 1년 미만일 때는 40% 양도세, 1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2%. 6에서 4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고, 요게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있다. 2주택자다. 그러면 10%가 더 증가되고, 3주택이다. 그러면 20%가 증가가 되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도 금액하고 또 취득 금액에서 필요 재개 비용하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빼서 지금까지 계산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총 이제 매도금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취득금액에 대한 또 빼고 나면은 여기서 또 필요재경비, 취득할 때 필요재경비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그리고 빼게 되면 우리가 양도차익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 양도차익에서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이 과세표준에다가 1년 미만일 때는 40%, 1년 이상일 때는 6에 42%, 또 이 조선 2주택 이상일 때는 여기에 또 추가로 10%, 3주택 이상일 때는 여기에 추가로 20%가 그 증가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로 취득했다 팔면, 이번에는 개인 매매 사업자로 취득했다 팔면 적용 세율과 개인 또는 법인 어떤 차이인가.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밖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개인 매매 사업자가 유효하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018년 4월 2일 이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후부터는 그 비교과세 제도 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조정 대상 이 밖에서 팔 때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개인 매매 사업자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구입할 때 부과되는 거래세는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와 같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 매매 사업자도 취득할 때 거래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개민 매매사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법인이 5년 이상 된 법인이 그렇지. 개인이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개인 매매 사업자나 개인이 취득할 때 또 법인은 똑같은데 이 법인이 5년 이상 된 법인이 그렇다는 거죠. 5년 미만 된 법인은 과민억제권 밖에 있는 이제 그 법인이 살 때는 같지만 과밀억제권 내에서 5년 미만 된 법인은 등록세 3배 중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과가 얼마 되냐? 중과가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서 이렇게 6억 이하의 주택을 과밀억제권 내에 5년 미만 된 법인이 사게 되면 어떻게 하냐? 5년 이상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5년 이상 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1.1%만 내면 돼요. 그러나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부동산을 살 때에는 이렇게 5.3% 이렇게 중과가 돼요. 등록 3배 중과되기 때문에. 그러나 9억을 초과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7.9%가 되죠. 이렇게 또 국민주택이 초과되면은 8.1%까지 나와요. 이게 또 다른 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9.4%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돼.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 시 유의할 점. 과 장점이 있죠. 이 유의할 점은 뭐냐? 할 점은 첫째, 5년 미만 법인이 과밀 억제권 내에 소재할 때 소재 시 과밀 억제권역의 주택 등을 구입할 때는 구입 시는 등록세 3배가 중과된다. 중과. 그러니까 1.1%가 아까 5.3%까지 되는 거 봤죠? 또 하나, 그러나 이게 5년 미만 법인이 과밀 억제권 밖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일반 세율,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그냥 1.1%예요. 1.1%. 아까 같이 6억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면. 이번엔 뭐냐면 5년 이상 된 법인이 과밀 억제권 내 소재하면서 과밀 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되지 않아요. 결국 5년 미만 된 법인. 이번엔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 억제권 밖에 소재하면서 소재 시 이럴 때는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물건을 사든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걸 사든 3배 등록세 3배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취득할 때 5년 이상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에 존재하더라도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은 중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있으면서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에는 등록세 세배가 중과돼요. 그러나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걸 사는 것은 중과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과밀억제권 밖에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는 중과되잖아요. 또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에도 등록세 세배 중과가 없어요. 그냥 일반 취득세 6억 이하일 때는 국민주택 규모에 담으면 1.1%만 남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 결국 뭐냐? 법인을 등록세 세배를 중과되지 않으려면 5년 이상 법인 5년 미만이라고 하면 과밀억제권 밖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과밀억제권 내 또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더라도 그냥 6억 이하일 때 1.1%만 내는 거지 등록세 세배가 중과돼 가지고 5.3%를 납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법인명의로 취득한 법인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또 5년이 뭐냐면 이제 건물분 부가세가 있다. 건물 부가세 유의할점. 두 번째 유의할점. 유의할점 뭐냐면 건물분 부가세가 있다. 10%가 있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면제예요. 면세 부과되잖아요.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시는 10%가 부과되죠. 부가세가 발생하죠. 주택 이외의 건물 등은 국민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건물 상가를 살 때, 오피스 살 때 그 업무용으로 사게 되면 다 건물 부가세가 10%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살 때는 유의할 점은 뭐냐면 아파트나 다세 연립같이 단독주택 이런 거 살 때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이 법인을 사도 되지만 초과하는 경우는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이제 그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건물분 부가세가 얼마 안 된다 이럴 땐 투자 가능하지만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고 신건물이고 이럴 때는 투자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건 장점이면 단점인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점 뭐냐면 장점이면 단점이 뭐냐면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10%예요. 물론 거기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또 0.1%가 추가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 200억을 넘는 경우는 뭐 22%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사업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또 양도차익에 대한 10% 이 법인세가 더 추가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법인을 살 때에는 법인으로 구입 시 주택을 산다.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구입할 때에는 기본 사업 소득세에 해당되는 법인이 기본 사업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있어요. 법인세는 0에서 2억 이하일 때는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을 초과되는 경우 22%의 법인세가 발생하고요. 또 이런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한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이렇게 2억까지는 10%, 20%,
20%가 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에 대한 주택,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같이 단독주택 같은 걸 살 때에는 우리가 기본 법인세 10%에다가 2억 양도차익이 이제 2억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10%에다가 그 다음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10%니까 20%,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 또 10%니까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물론 이 사업소득세에 해당되는 이 기본법인세 10%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 비용인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또는 기타 비용들을 다 제하고 계산하게 되니까 계산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나 이번에는 주택이 아니고 주택 위에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공장 이런 것 등등은 기본 법인세 10%, 22% 이것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런 경우는 건물분 부가세가 있다. 건물분 부가세. 이런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를 살 때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없지만 국민주택 규모 1을 초과될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10%가 중과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투자를 한다.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보면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 개인으로 살 때 보면 개인으로 살 때 개인 명의로 살 때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에는 9억까지는 비과세되고 9억을 초과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도 좀 전과 같이 세율이 상당히 절세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비과세 혜택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조정 대상 밖에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부터는 6에서 42%의 일반 세율만 납부된다. 주택이 몇수라도.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조정대 주택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총 3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걸 팔 때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3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걸 먼저 팔면은 20% 중과가 된다는 거 우리가 좀 그럴 때는 판매 전략을 이 조정 지역에 있는 걸 2주택을 먼저 팔고 그리고 남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걸 1주택을 팔면 비과세 요건을 갖고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비과세 혜택이 비과세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일반 세율로 판다. 조정 대상 지역은 2년만 보유하면 되고 거주 요건이 없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거라. 그렇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일 때 2주택 이상이면 10% 중과되고 3주택 이상이면은 20%가 중과된다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개인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같은 경우는 4주택 이상부터는 이제 4%로 적용이 된다는 4.6%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이런 개인 명의가 그런 차이점이 있고 개인의 장점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 비과세 혜택이 아니고 중과제도를 본다면 그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살 거냐 법인을 살자 분석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또 중과제도가 있는 거는 법인 명의로 사가지고 중과제도로 사고 개인 사업자로 살 때 한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 밖에 있는 내역을 사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는 중과제도가 포함이 된다는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살 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것을 살 때는 효력이 있다. 소득세 지금 사서 그냥 팔아도 6에 42%다. 이번엔 법인 명의로 샀을 때는 어떻게 하냐. 법인 명의로 샀을 때는 이와 같이 그 취득세가 3배 중과가 되는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법인 명의를 과밀억제권 밖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 사업장을 두고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거를 사는 거는 중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세율 1.1%, 6억 이하일 때 국민주택이 1.2%만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이 법인이 과밀억제권 밖에 살 때는 그것도 1.1%. 그러나 그게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에 있는 주택을 살 때, 부동산을 살 때 이럴 때는 세배 중과가 되니 5년 미만, 5년 이상이 되면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 또 이게 우리가 법인을 살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10%가 중과되는 건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기본 이하일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면세돼요. 그러나 국민주택 기본을 초과되는 40평대, 50평대를 살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이 된다, 중과된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0에서 2억까지 2억 이하일 때는 10%, 2억 초과해서 200억 이하일 때는 20%, 2억을 초과하고 220억까지 200억을 초과되는 이런 것들은 22%가 되지만 그런 것들은 그 일반적인 부동산에 그렇죠.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본 법인세 10%, 20%, 22% 이외에 추가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10%, 22%, 22%가 그 금액에 따라 중과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투자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엄연히 그래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냐? 개인 명의로 사서 비과세 요건이라든가 일시적 2주택을 요건을 맞아서 비과세 받을 거는 그렇게 하고 그 비과세 이외에 추가로 투자해서 돈을 벌 거는 이 법인 명의를 5년 미만 된 법인을 과밀억제권 밖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상당히 효력이 있다. 지금 샀다 그냥 팔아도 2억 이하일 때에는 기본 법인세 20%, 주택 아파트 샀다 그럼 20%, 그다음에 양도차익에 대한 10%, 20%에다가 거기에 대한 법인세 각각 2% 해당되는 22%를 갖다가 1%, 1%에서 22%만 내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법인을 사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10%가 추가되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개인 명의로 투자할 때와 또 이 개인 매매 사업자에 투자할 때와 그 다음에 그 법인 명의로 투자할 때. 근데 임대사업자로 투자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효력이 상당히 반감이 돼서 큰 효과를 못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겠다면 개인 명의로 사는 거 해서 비과세, 법인 명의로 사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유효한 방법이다. 개인 매매 사업자를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걸 사는 거는 괜찮다. 그건 중과되지 없기 때문에 바로 사서 바로 팔아도 6에서 42%다. 그러나 개인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는 중과가 이루어지니까 비교과세가 되니까 개인 명의나 개인 매매사업자나 두 개 중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중과제도가 적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세금 절세 효과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12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